1번 문제. 1번 문제는 14년 3회, 15년 1회, 17년 3회, 21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소 부채를 설명하시오. 산소 부채란 작업 후 휴식 수준보다 추가로 더 섭취하는 산소량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4년 2회, 17년 3회, 21년 1회, 23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배기구 설치 규칙 15-3-15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당 15는 배출구와 흡입구는 서로 15m 이상 떨어질 것, 그리고 해당 3은 배출구의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할 것, 마지막으로 해당 15는 배출되는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속도를 15m/s 이상 유지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1회, 15년 2회, 17년 3회, 20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정화 장치 중 흡착 장치 설계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흡착 장치 처리 능력, 두 번째로는 흡착제 수명, 마지막으로는 압력 손실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흡착을 2번 하면 압력 손실된다, 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7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0년 3회, 21년 1회, 21년 3회, 23년 1회, 23년 3회, 총 10년간 8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직경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마틴 직경, 두 번째로는 페렛 직경, 마지막으로는 등면적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종류만 쓰는 게 아닌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도 있어 가져왔습니다. 마틴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다. 페렛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이등분한 직경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으로 가장 정확한 직경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 원인인 HVAC, 공기 조화 설비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여기서 HVAC란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온도, 습도, 청정도, 실내 기류 등을 만족시키는 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1회, 20년 3회, 22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보기에 빈칸을 채우시오.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 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 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한 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일산화탄소의 측정 시기는 연 1회 이상이고, 시료 채취 시간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 종료 전 1시간 전후에 각각 10분간 측정을 실시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까지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먼저 후드 플랜지는 후드 뒤쪽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후드의 직각으로 붙인 판을 의미하고, 슬롯 후드는 가로 세로 B가 0.2 이하로 세로가 좁고 가로가 긴 형태의 후드를 의미하며, 충만실은
후드 뒷부분에 위치하여 압력과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장치이고, 피부 표시는 노출 기준 또는 허용 기준의 스킨이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 피부로 흡수되어 전체 노출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고, 다섯 번째로 무효점은 발생원에서 방출된 유해 물질이 초기 운동 에너지를 상실하여 비산 속도가 0이 되는 비산 한계점이고, 마지막으로 무효점 이론. 후드의 제어 속도 결정 시 발생원에서 무효점까지 유해 물질을 흡인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7년 3회, 18년 1회, 20년 1회, 22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오염물질 사용량을 사전 조사하여 필요 환기량을 계산할 것. 두 번째로는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공기를 급기할 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할 것. 마지막으로는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전체 환기 설치 시 5500에 전화해서 문의하자 5500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성면의 종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는 화학식은 이거이고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이며 인장 강도가 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면은 백성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식은 이거이고 고내열성 섬유이며 취성을 가지고 있는 성면은 가열성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식은 이거이고 성면 광물 중 가장 강하고 취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성면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4년 1회, 17년 3회, 21년 2회, 23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사항.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는 분석지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정확도이고, 두 번째로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의 분석지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정밀도를 의미하고,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단위 작업 장소이고,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띨,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은 지역 시료 채취.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의 측정 분석 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교육 등 측정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정도 관리라고 합니다. 해당 문제들은 정도 관리를 제외하고 용어를 주고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16년도 1회, 20년 3회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해당 4가지의 정의는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도관리 정의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7년 3회, 18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속도압의 정의와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간단하게 쓰시오. 단 표준 상태이고 비중량은 감마, 중력 가속도는 g이다. 먼저 속도압의 정의는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압력이고, 속도압과 속도에 대한 관계식은 속도압은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3회, 17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 조건은 1atm 25도, 해당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 적어두고 해당 보기는 공기의 조성비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구해줍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내용을 그대로 따온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소 H의 원자량은 1g, 탄소 C의 원자량은 12g, 질소 N의 원자량은 14g, 산소 O의 원자량은 16g, 그리고 추가적으로 염소 Cl의 원자량은 35.5g인 것까지 해당 5가지의 원자량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소 N2는 N 원자량이 14이므로 14 곱하기 1을 하면 28. 산소 O2의 분자량은 산소 원자량이 16이고 2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곱하기 2 하면 32g. 수증기는 H2O로 H의 원자량 1이 2개 있으므로 1 곱하기 2. 그리고 산소 원자량 하나이므로 더하기 16 해주면 18g.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탄소 C는 12. 그리고 산소가 2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2를 더해주면 44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의 분자량은 28에 비율은 78.2%이기 때문에 백분율 %를 떼주면 0.782를 대입해주고 산소 분자량은 32인데 비율은 21%이기 때문에 0.22를 곱해주고 수증기의 분자량은 18인데 비율은 0.5%이므로 0.005를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인데 비율은 0.3%이므로 0.003을 곱해주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84g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기의 밀도를 구해줍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질량은 위에서 구한 28.84g을 넣고 부피는 1atm 25도 조건인 부피 24.45L를 대입하면은 공기의 밀도는 1.18k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7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흉을 포집 제거하기 위하여 개구 면적 0.5제곱미터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개구면에서 작업 지점까지의 거리 0.25m, 제어 속도는 0.5m/s이다. 먼저 해당 표는 외부식 후드의 필요 송풍량 Q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지문에서 바닥면에 플랜지가 부착된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필요 송풍량 Q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줍니다. 제어 속도 V는 0.5m/s, X는 0.25m, 개구 면적 A는 0.5제곱미터를 대입해주면 0.28세제곱미터/s가 나오고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최종적으로 필요 환기량은 16.8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유공간에 플랜지가 미부착된 조건은 해당 필요 송풍량 Q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줍니다. V, X, A 값은 위에서 넣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답은 0.56세제곱미터/s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33.6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7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름이 150mm인 원형 덕트에 표준 공기가 흐르고 덕트 내 전압은 -30mH2O, 정압은 -63mH2O일 때 덕트 내 공기 유량을 구하시오. 먼저 유량 Q는 단면적 A 곱하기 속도 V로 구해야 하므로 단면적 A를 먼저 구해줍니다. 원형 단면적 A의 공식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고 지문에서 유량 단위는 세제곱미터/s이기 때문에 단면적 A의 단위도 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므로 직경은 150mm가 아닌 0.15m로 변환하여 대입해주면
단면적 A는 0.018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속도 V를 구하기 위해 지문의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속도를 구해줍니다. 먼저 속도 V를 구해주기 위해 주어진 전압과 정압으로 속도합 VP를 구해줍니다. 전압은 정압 더하기 속도합에서 속도합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전압 마이너스 정압이 되고 전압은 마이너스 30, 정압은 마이너스 63으로 대입하면 속도합 VP는 33.mH2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구한 VP를 해당 공식에 대입해주면 유속 V는 23.23m/s가 나오고 해당 유량 공식에서 A는 0.018 대입, V는 23.23 대입해주면 덕트 내 공기 유량 Q는 0.42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7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를 구해줍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 120dB 미만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85dB은 법 개정되어서 해당 표에서 삭제되어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타 출판사에서 85dB를 고려하여 푼 곳도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EI 공식에 C1과 C2를 각각 3시간, 1시간을 대입해주고 다음으로 표를 보면서 발생시간 T들도 대입해줍니다. 95dB일 때는 4시간 대입, 100dB일 때는 2시간을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출지수 EI가 1.25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시험에 잘 나오니 꼭 전체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dB은 8시간 이상, 95는 4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5dB이 증가할수록 시간은 절반씩 감소한다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 최적이 400세제곱미터이며 유효 환기량이 56.6 세제곱미터/민인 작업장에서 메틸 클로로포름 증기가 발생하여 100ppm의 상태로 오염되었고 이 상태에서 증기 발생이 중지되었다면 25ppm까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먼저 농도 C를 감소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T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유효 환기량 Q닷은 56.6 세제곱미터/민, 최적 V는 400 세제곱미터, 그리고 C1, C2는 각각 100ppm, 25ppm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농도 C를 감소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9.8분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5년 2회, 17년 3회, 19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송풍량 240세제곱미터/민, 풍압 60mH2O, 동력 5.5홀스파워, 회전수가 400rpm이다. 회전수를 500rpm으로 변경하려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송풍기 상사법칙 해당 표를 참고하여 변경 후 송풍량 Q2를 구해줍니다. 풍량과 회전수의 관계식은 표에서 해당 부분이므로 변경 후 송풍량 Q2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Q1 240, N1, N2 각각 400rpm, 500rpm을 대입하면 변경 후 송풍량 Q2는 300세제곱미터/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 후 풍압 P2도 표에서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변경 후 풍압 P2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풍압 60mH2O,
그리고 회전수 N1은 400, N2는 500 대입하면 변경후 풍압 P2는 93.75mm H2O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후 동력 H2를 구해줍니다. 동력과 회전수의 관계식은 이렇고 변경후 동력 H2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어 지문에 주어진 동력 H1은 5.5홀스파워, N1은 400rpm, N2는 500rpm을 대입하게 되면 변경후 동력 H2는 10.74홀스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매우 중요하므로 꼭 6가지의 상사법칙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암기할 때는 풍량 Q, 풍압 P, 동력 H를 적어두고 여기도 회전수 N, 직경 D를 적고 각각 몇 승인지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N일 때는 1, 2, 3, 직경 D일 때는 3, 2, 5 이런 식으로 쓰면서 외우시면 잘 외워지니 꼭 이렇게 쓰면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4년 1회, 17년 3회, 21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1. ATM의 대기압을 유지하는 화학 공장에서 환기 장치의 설치가 어려워 유해성이 적은 사용 물질로 변경하고자 한다. 보기에 A 물질과 B 물질을 비교하여 어느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쓰시오. 먼저 A 물질의 증기 위험화 지수 VHI 값을 구해줍니다. VHI의 공식은 이렇고 로그 안쪽 부분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농도 C의 단위를 다 뜯어줍니다. 1ATM은 760ml 수은이므로 25ml HG를 760으로 나눠주고 TLV의 단위가 100만 분율인 ppm이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통해 10의 6승을 곱하여 분자도 ppm으로 만들어 주어 무차원수로 만들면 계산하면 2.52가 도출됩니다. 마찬가지로 B물질의 증기 위험화 지수 VHI 값도 같은 개념으로 구해주면 100ml HG 대입 그리고 350 ppm 대입해주면 2.58이 나오고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변경하려면 VHI 값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A 물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기하평균과 기하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먼저 기하평균의 공식은 50%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데이터 0.2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하표준 편차를 구해봅니다. 기하표준 편차의 공식은 50%에 해당하는 값 분의 84.1%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50%에 해당하는 값 0.2 대입 84.1%에 해당하는 값 0.8을 대입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환기 시스템에서 송풍량 0.12 세제곱미터/s, 덕트의 질은 8.8cm, 유입 손실 계수 0.27일 때 후두의 정압을 구하시오. 먼저 후두의 정압 SPH의 공식은 이렇고 속도와 VP를 구하기 위해 지문의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속도압을 구해줍니다. 해당 속도압 공식에 들어가는 미터/s 단위의 유속 V는 면적 A분의 유량 Q로 구해주는데 원형 단면적 A의 공식은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으로 Q의 0.12 세제곱미터/s와 직경 D는 미터/s를 만들기 위해 0.88cm가 아닌 0.088m를 대입해주면 유속 V는 19.73m/s가 나오고 구한 V 값을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속도압 VP는 23.81mAh/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 있는 F 0.27 위에 소거한 속도압 VP 23.81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후드의 정압 SPH는 30.24mAh/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후드의 정압은 마이너스 압력인 음압이 답인지 플러스 압력인 양압이 답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 배기 장치에서 송풍기 기준으로 송풍기 앞부분은 빨아들이는 압력인 마이너스 압력이어야 하고 송풍기 뒷부분은 뱉어내는 압력인 플러스 압력이 되어야 합니다. 즉, 후드는 송풍기 기준으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압력인 음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답은 마이너스 30.24mAh/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30.24mAh/로 그냥 쓰게 된다면 해당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는 유해 물질을 흡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에 퍼지게끔 작동하기 때문에 0점 처리 테니 꼭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 3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